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보험플랜 119 애청자시라면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게 보험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은 보험의 종류도 보장도 너무나 다양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장들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험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인 보험 상식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열어두고 있을 거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오늘은 기본적인 보험 점검 포인트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민지용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용입니다. 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우선순위로 고려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직업이나 연령, 그리고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황 등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험을 처음에 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 해도 이 실손보험인데요. 혹은 의료실비라고도 불리고 있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실손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 실손보험은 3만 원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10만 원, 1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실손보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실손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전부 다 실손보험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통 실손보험의 종류는 가입한 보험사라든지 그리고 내가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등등으로 이런 식의 이름이 있는 것들이 실손보험 혹은 의료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 갱신형입니다. 한때 아주 한시적으로 소수의 분들은 비갱신형을 가입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99.9%의 분들은 모두 다 갱신형을 가지고 있고 방송으로도 가끔 실손보험 비갱신형을 가입할 수 있냐는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사실은 전부 다 갱신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 종류는 우선 상해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형식은 입원의료비, 그리고 통원의료비, 그리고 처방조제비라고 해서 약값을 의미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입원의료비의 경우는요. 1억 한도, 5천만 원 한도, 3천만 원 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한도는 1년 한도입니다. 1년. 내가 1년 동안에 입원을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검사비, 치료비, 입원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요 1억에서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원의료비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도라고 써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25만 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2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만 원이나 혹은 10만 원 한도는 이 약값인데요.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통원의료비가 25만 원, 그리고 약값이 5만 원 한도, 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다면 20만 원이 통원 한도, 10만 원이
약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형태,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이 있었는데요. 이 특약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 내외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통원의료비로 보자면, 이건 입통원이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원의료비로 보자면 30만 원 한도인 다른 통원의료비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쓰실 수가 있겠지만, 입원의료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억이나 3천만 원까지 한도에 비해서 좀 적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해의료비 특약은 보통 100%대 가입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좋은 특약이지만, 이렇게 구성되신 분들이 이번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 부분까지는 중복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는 중복이 다 안 됩니다. 실손보험은 어차피 내가 실제 쓴 의료비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금은 두 개를 다 가입할 수도 없지만, 과거에 혹시나 실손보험을 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50%씩 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가입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혼동하시는 부분이 이 입원의료비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입원 일당과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원 일당은 내가 입원했을 때 뭐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입원비에 관련된 특약이고요. 이 입원 의료비라고 써져 있는 건 실손보험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입원해서 쓰는 모든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까지 다 포함된 그런 실손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때 일단은 요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 실손특약과 더불어서 같이 붙어서 있는 특약들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의 가격을 전체 보험 가격과 혼동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의료비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100% 자기 공제금을 제외한 거의 100%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 2010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90%,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것은 90%,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80%, 이렇게 자기부담금이 점점점 늘어나게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 5월 이후에는 똑같이 의료보험 포함되는 건 90%, 포함되지 않는 건 80%입니다만 일부 항목에 대한 보장 제한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MRI라든지요, 아니면 도수치료, 그리고 뭐 태반주사나 마늘주사 같은 어떤 비급여 주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얼마 이상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보장 제한이 생겼고요. 몇 회 이상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 제한이 조금 생겼습니다. 방송으로도 가끔 문의가 오는데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치료 목적 외에 어떤 뭐 미용이나 피부 관리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치료가 필요 없는 분들이 일부 편법으로 시행을 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조금 많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보장 제한이 2017년도부터 5월 이후에는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09년 이전에 가입했더라도 가끔 80%짜리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입했으니까 내 것은 무조건 100%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실손보험은 몇 %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인지를 꼭 한번 이 방송을 계기로 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손보험이 가장 기본이라면 가장 또 중요한 특약, 바로 질병우유장애 3에서 80% 혹은 80% 미만 특약입니다. 이거는 저희 전문가님들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건데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치매, 그리고 눈, 귀, 코, 그리고 치아, 그 다음에 허리, 무릎, 그리고 손, 발, 그리고 장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떤 상해나 다치거나 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몸도 기계처럼 늙으면 다 소모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으로 반복해서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면서
보험 회사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특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도 한 3, 4개 회사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특약은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연세 드신 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치아가 많이 빠져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흔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질병우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면서 내 몸이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또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질병우유장애 80% 이상 특약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80% 이상 특약인지 미만 특약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80% 이상이 되려면요. 두 귀의 청력이 상실되든지 아니면 두 눈이 멀었을 때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받기가 힘듭니다. 80% 이상은 발생할 확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 폐, 신장 혈액투석과 같은 평생 혈액투석을 한다든지 간장 장기 이식을 받는다든지 방광이 상실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7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꼭 내 특약이 80% 미만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진단비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진단비 특약과 수술비 특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술비 특약은 내가 진단을 받고 그것과 관련된 수술까지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진단비는 진단만 받고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진단은 받았지만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 특약이 더 범위가 넓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선 진단비 중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암진단비 특약입니다.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이 암진단비, 암보험 이런 것들을 가입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될 것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요로암, 대장전막내암 등이 소액암으로 지급되느냐 일반암으로 지급되느냐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액암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면 내가 암을 3천만 원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밖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암이라고 한다면 3천만 원을 전부 다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 중에 이 암들이 소액암인지 일반암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2006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사암이라고 해서 10%만 지급을 하고 있지만 2006년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갑상선암이 발병해도 내가 5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5천만 원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암들을 갑상선암처럼 소액암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갑상선암의 경우는 99% 이상 완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같은 경우는 발생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갑상선암처럼 완치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주 발생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소액암으로 분류를 해놓게 되면 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암보험을 가입했다가 10%나 20%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보험과 보험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뇌와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 이후로 생명보험사는 모두 다 뇌출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 정도밖에 확률이 나오질 않고 있고요. 대부분 다 뇌경색이나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뇌에 대해서 보장을 뭐 3천 혹은 크게 해서 5천 1억까지 가입을 했는데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이 발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도요. 요즘 요즘같이 추울 때는 또 협심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협심증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아무리 많이 가입해놨다 하더라도 이 밖에
질환의 진단을 받으시면 이 부분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나 심장과 관련된 이런 특약들은 손해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1종에서 5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과거에는 1종에서 3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질병수술이냐 상해수술이냐를 따져서 질병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0만 원 정도 한도, 상해수술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1종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2종이 뭐 한 30에서 50만 원, 그리고 3종이 50 정도, 뭐 4종이 100에서 200, 그리고 5종이 300에서 50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 5종 같이 큰 수술을 할 때는 생명보험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1, 2종 같은 경우에는 또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손해보험에 있는 특약 중에 꼭 주목하시거나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 있다면 이 7대, 14대, 16대, 18대, 21대, 30대, 34대 질병수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술 특약 중에 뇌혈관 질환, 당뇨병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질환, 위 12지장 궤양,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 호흡기 질환, 폐렴, 녹내장, 백내장, 축농증, 관절염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수술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묶어서 보장하는 이러한 특약이 있는데요. 이 특약은 보험료로 따지자면 한 달에 월 한 몇천 원 정도의 특약이고,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수술을 받을 때마다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질환으로 3번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지급이 되고요. 뇌혈관, 당뇨병, 심장질환을 각각 한 번씩 받았어도 각각 다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특약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으면서 쓸모가 많은 특약이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실 땐 이 특약을 꼭 확인하셔서 꼭 같이 가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원비 특약인데요. 입원비 특약에 대해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특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이고요. 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입원을 하는 그 빈도수가 더 적어졌고요. 또 그리고 입원을 좀 귀찮아 하신다든지 입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입원을 했을 때 하루에 얼마를 받는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명보험은 그냥 입원 특약 이렇게 써져 있고, 손해보험은 질병이냐 상해냐 역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입원 특약은 내가 입원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는 특약일 수도 있고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다만 요 중환자실 특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있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될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데다가 병실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고 입원 특약만큼 보험료가 비싸진 않기 때문에 중환자실 특약은 하루당 10만 원 보통 한도인데요. 요거는 그래도 가입을 해두는 것이 조금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입원 특약은 1일 이상 혹은 첫날부터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4일 이상부터 입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느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4일 이상인데 3일만 입원했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 보험은 며칠부터인가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 암 입원 특약 혹은 암 직접 치료 입원 특약이라는 이 특약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엔 없었던 이 직접 치료라는 말이 요즘에는 증권에서부터 붙어서 나오는 이유가, 내가 암 수술을 위해서, 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만 그 치료가 다 끝나고 나와서, 물론 내가 암으로 인해서 요양을 하는 것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입원을 장기적으로 조금 더 하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사와 고객 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걸리는 특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암으로 인해서 한 달을 입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술과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수술과 치료를 끝낸 후에 쉬기 위해서 입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고요. 이건 또 방송에서 많이 다뤘지만 몇백 원밖에 하지 않는 특약이지만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우리가 쓰이는 특약이고요. 한도는 보통 1억에서 3억 한도. 내가 우연히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대부분 다 보상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신다면은 이 특약은 꼭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 사고당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2만 원에서 20만 원만 내면 나머지 사고는 보험사가 다 보장을 하고 우연이라는 것, 우연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일부 비갱신형 보험사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갱신형으로 변경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망보험금인데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0대 가장의 경우 내 아이가 아직 어리고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망보험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망보험금과 관련돼서는 아까는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 조금 더 유리했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이 조금 더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은 상해 사망이냐 질병 사망이냐를 판단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생명보험에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을 해도 지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정말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생명보험에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고, 다만 종신보험의 가격이 조금 비싸다, 나는 이거를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클 때까지만, 아이가 다 성장해서 더 이상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을 때까지만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정기보험의 선택도 가능하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망보험금이 이런 사망했을 때만 지급되는 그렇게만 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내가 노후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보험료에 좀 여유가 되고, 그리고 연금도 좀 준비를 하고 싶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활용하실 때는 공시이율, 이 공시이율이라는 것은 변동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할 때 내 공시이율이 얼마인지 보다는, 그걸 판단하시기보다는 최저보증 이율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율이 완전히 내려가서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 이 최저보증 이율만큼은 보장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동하는 공시이율로 생각해서 가입을 하실 게 아니라 꼭 최저보증 이율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즘은 또 확정금리형도 있기 때문에 이미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 당시부터 내 노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보증 이율 시 가정했을 때 최저한급금이 얼마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추가 납입은 가능한지, 중도 인출, 납입 중지 등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20만 원 정도의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것으로 사망보험금과 연금도 함께 준비를 하고 싶으신 분은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1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추가 납입으로 10만 원을 하게 되시면 그냥 20만 원을 가입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받는 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면 내가 낸 돈, 내가 낸 보험료에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4배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 즉 내가 사망보험금을 우리 아이가 클 때까지만 5천만 원 정도로 총 납입보험료를 준비했다면 나중에 내가 노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그리고 1억을 준비했다면 2억,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특약, 요것도 부수적이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요. 운전자 특약 같은 경우도 내가 보험을 구성할 때 같이 구성을 하시면 운전자 보험은 약 한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내가 평생 동안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하게 되면 최소 10,000원에서 뭐 많게는 50,000원까지도 내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내시는 보험료가 최대 뭐 한 90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특약, 운전자 보험에 있다고 해서 다 운전자 특약이 아닙니다. 운전자 필수 특약은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이죠. 요렇게 3가지만 운전자의 필수 특약이기 때문에 요것만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에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요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 정도가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내 보험을 자가 진단하거나 어느 정도는 보실 수가 있겠지만 또 자세한 부분 혹은 개인적인 특수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또는 내가 나중에 보장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을 보고 전화를 주시면 나머지는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는 보험에 잘 가입을 하고 있는가, 또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가 등등의 정보를 좀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보험 점검을 받으실 수 있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후 시간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함께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이거 뭐, 일단 보험방송을 좀 제가 자주 보고 있는데, 예, 그러세요? 우리 아들놈이 얼마 전에 군대를 갔는데요. 아, 예. 얘가 어렸을 때부터 좀 비실비실해서, 아, 예. 제가 보험을 좀 몇 개 들어놨는데, 아, 예. 이 자꾸 옆에서 들으라고 해서, 예. 네,
들었거든요. 예. 그래 이게 잘 들어져 있는지도 저도 한번 그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아, 그러세요? 아드님이 네. 언제 입대하셨어요? 작년에 하셨습니까? 아니요. 얼마 아, 1월에 올해 하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아,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좀 봤습니다.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2009년도에 KB손해보험에서 뉴라이프 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셨고요. 네네. 작년에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이랑 하나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GI 보험 이렇게 두 건을 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군입대를 앞두고 이렇게 두 건을 더 준비를 해주신 거죠, 아버님? 네, 군대 가기 전에 뭐 싹 들어주려고 예. 했는데 이게 얘 나이대 보험료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지도 뭐 잘 모르겠고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20대 초반이실 것 같은데 아드님 보험 점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 여유 있으시죠?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군 입대를 한 21살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평소 몸이 좀 허약한 편이어서 보험을 몇 건 들어줬는데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군대를 갔으니까 상해 쪽도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내용 좀 봐드릴게요. 김정덕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지금 군대에 이제 아드님 보내시고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도 한번 이제 점검 받아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존에 가입하신 거, 키포인트만 몇 개만 짚어드릴게요. 2009년도에 KB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거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상해 사망 기본으로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반 사망 5천만 원에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없어지기 전에 꼭 가입해야 될 뭐 어떤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상해 의료 실비인데 바로 이 담보도 아드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일반상의 의료 실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에 가면 개인적인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상의 의료 실비는 본인 부담금도 없이 하루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떤 검사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담보를 갖고 계세요. 네. 알고 계셨어요? 뭐 그냥 넣어놓고 그냥 잊고 있었죠, 그런 건 다. 네네. 그냥.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건 다쳐서 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아파서 입원하는 거는 또 1억 한도 내에서 100% 보장되는 그런 실손 의료비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물론 통원 의료비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가입하신 KB손해보험은 아주 잘 가입이 되어 있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2건의 보험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한번 점검받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우체국 보험 좋죠.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으면 각각 3천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뇌경색, 뇌혈관 질환이 안 되고 뇌출혈로 된 게 아쉽지만 진단 보장해주는 그 진단비로 봤을 때는 각각 3,000원, 3대 진단비에 대해서 각각 3,000원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 달 보험료는 18,680원 굉장히 저렴하신데 이게 10년에 한 번씩 보험료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는 저렴하지만 이제 아드님이 30세가 넘어가고 또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로 추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젊고 어린 아드님한테는 10년 갱신의 보험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떠세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옆에서 가입만 하라고 해서 가입만 한 거지 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분들 보험을 준비해 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녀분이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분한테 보험을 넘겨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부모님이 납입을 해주셨다가 아직 납입 기간이 남아있으면 자녀분이 독립을 하게 되면 보험을 넘겨주게 되는데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아버지가 10만 원씩 아니 10년 동안 냈다 손 치더라도 넘겨줄 때 이거 10년에 한 번씩 보험료 오르는데 평생 보험료는 내야 돼 라고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요?
보험료 많이 오르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오를 것까지는 추산은 안 되지만 뭐 물가 상승 반영하고 내 나이가 들어가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나이에 들어가고 또 보험회사 손해율이 같이 나눠 가져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드님이 젊고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이 좋은데 보험료는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드님은 지금 현재 질병으로 노출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갱신으로 준비해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돼서 또 생명보험에 하나생명에 또 이제 금액이 작지 않아요. 근 12만 원 돈 다 되는데 여기도 주계약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인데 이 주계약 4천이라는 거는 사망하게 되면 4천만 원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게 GI보험에서 50%형으로 가입을 하셔서 7대 질병 진단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계약 4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으면 7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50%를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사망 후에 준다는 얘기인데 이 7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드님이 아직은 어리신데 여기에도 물론 암 들어갑니다. 옛날 그 생명보험은 CI보험 해서 중대한 암, 중대한 수술 이런 쪽으로 묶여 있지만 요거는 중대한 자는 빠졌어요. 그래서 7대 질병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암하고 또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이 되지 않습니다. 뇌출혈. 그래서 암,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또는 말기 간질환, 폐질환, 뭐 신부전 그리고 일상생활 장애 상태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2천만 원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자녀분이 어린데 왜냐하면 지금 어린 20대 분들은 우리가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진단비들이라든가 다른 담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준비로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일반암의 보장이 넓은 암과 또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해 주실 수가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오늘 강의에 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 이런 걸로 구성을 해서 주시면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제대하고 독립을 할 때 사회생활 하게 되면 충분히 넘겨주는데도 큰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거를요? 네. 그러면은 해지하라는 게 우체국 거랑 하나 거? 네. 혹시 이게 그 생명보험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아드님의 이제 허약하시고 조금 저기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신 건 아니시죠? 아, 그냥 아는 사람이 그냥 요거 가입하라 그래서 한 거죠, 뭐. 네. 그러면 저희가 권해드리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없어질 수 있는 담보들과 또 보장의 혜택이 넓은 진단비 위주로 하셔서 비갱신으로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일반형이 아니라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란 저해지 보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한 3, 4만 원 정도가 저렴해요. 그래서 비갱신으로 이렇게 진단비를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넓은 혜택과 그리고 비갱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분한테 넘겨줄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어떠세요, 시청자님? 일단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야겠네요. 요거 다른 걸로 준비해달라고. 네네, 이런 식으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대로 된 보장을 다시 한번 설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십시오. 그러면 이따가 전화 한 번만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어떤 거를 더 가입을 해야 될지. 네네. 방송 끝나고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그 아드님께서 아직 나이도 어리고 건강해서 비갱신으로도 충분히 보장을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통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그 어떤 것이라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제 문자 볼 거고요. 9325님께서 적으셨는데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다가 최근에 약을 끊었고 큰 이상은 없습니다. 아마도 의사 동의하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5년이 지났는데 보험 가입할 때 이 사실을 알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갑상선 쪽은 앞서서도 이제 강의 시간에 암 치료율이 99%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민지용 전문가님.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지사항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 처방을 이제 끊으신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지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좀 쉬운데요. 문자상으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게
약은 끊으셨다 하더라도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진단명이라는 것이 새롭게 또 나오기 때문에 고지사항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기는 좀 힘들고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현재 이 병명은 뭐 보험가입이 뭐 부담보라든지 이런 일부 제한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제한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는 정도의 질병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현재는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어떤 의사소견서라든지 검사 결과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그대로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괜히 이런 것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본인의 증세나 이런 어떤 뭐 전화심사만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니까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고지하시고 보험 가입을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볼까요? 871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비갱신 3대 진단비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김정덕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예. 비갱신 3대 진단비, 요즘 3대 진단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3대 진단비는 암과 뇌와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의에도 나왔듯이 여기에 질병 후유 장애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해지 상품인데요. 우리가 이 저해지라는 거는 한 15년 이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입 기간 이후에는 환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15년 이전에는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똑같은 보장과 똑같은 만기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보험을 100세까지 가입을 하시게 돼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게 들면 저해지 환급형으로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요. 3대 진단비도 보통 뇌출혈 이렇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뇌혈관이라든가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하시면 훨씬 더 넓고요.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 담보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당뇨나 혈압 이런 질환을 갖고 계셔도 3대 진단비 중에서 질병 후유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뇌졸중까지도 다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병자 분들도 바로 이 저해지, 해지 환급금 미환급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부분 비교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해지 말고 무해지도 있죠. 이건 어떻게 다른 같은 거예요? 말입니다. 같은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해지하게 되면 보통 종신보험에서 저해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아무래도 일반형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원금 손해를 많이 보는 상품이겠죠. 그러나 납입 기간 이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거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보험을 예. 그 지인한테 가입한 게 있는데 예. 내용은 사실 뭐 봐도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더 이상 뭐 보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잘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 보장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가격이나 뭐 이런 게 적당한지, 그래서 한번 방송 보다가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40 딱 됐어요. 40. 40 되셨어요? 예.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예. 아이도 있으세요? 예. 자녀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살, 6살. 아직 많이 어리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3건의 보험이 나이대에 잘 맞게 잘 가입이 돼 있는지 봐드릴 텐데 증권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에서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2005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2012년도에 KB손해보험에서 닥터플러스 보험, 2014년도에 또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보험은 3건이신데 보험료는 한 44만 원 정도 네. 납입이 되고 계십니다. 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 종신이 2개나 있어서 예, 뭐 하나는 종신보험이고 하나는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하나 더 붙었거든요. 예. 조금 내용이 다를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해볼게요. 40 되신 남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보장 내용이나 가격이 적당한지 봐드립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료를 한 3만 9천 원, 44만 원 돈을 내고 계신데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괜찮을 때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가입을 한 이제 그 지인 설계사분께서는 보장이 지금 꽉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예, 하네요. 보내주신 증권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예. 우선 주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의 경우 이제 다 생명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셨고, 예. 이게 아까 이제 저희 오늘의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뇌나 심장 쪽에 대해서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뇌나 심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 보장이 된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고요, 우선. 예. 각각의 내용을 보자면은, 이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이게 이제 CI 보험입니다. 예. 그 CI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잘 듣고 가입을 하신 게 맞나요? 잘 기억 안 나서 오래돼서. 예.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방송으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 뭐 한 3-4분 중에 한 분은 이 CI 보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네.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고요. 그냥 일반 암이나 일반 뇌졸중이 아니라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등등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선 보장 범위가 좁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과 이것들을 같이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하면은 어떤 그 나중에 연금 전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생명 쪽으로 이 방송 끝나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환급금도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을 거예요. 그래서 비싸면서 보장하는 범위는 좀 좁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적다 이렇게 보시는 좀 약간 소비자 측에서 좀 불리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이 보험은 감액 완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보세요? 예, 예,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으면서 감액 완납을 하시는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꽤 연금 재원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만 그 밑에 있는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에요. 다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도 43만 9천 원이라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갱신형 특약들에 대한 보험료가 오르고 또 실손보험이 오르고 하다 보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갱신형 특약들은 비갱신형으로 지금이라도 또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그런 보험으로 바꾸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특약만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특약들에 대해서 빈 부분을 다른 비갱신형으로 채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KB에 든 닥터 플러스 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를 아마 따로 가입해 두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본 계약이나 쓸데없는 적립보험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손보험의 형태로 이대로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리빙케어 종신보험의 경우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보장은 지금보다 약간 줄어든 형태로 내시게 되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그 보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줄어든 형태로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받으시는 해지환급금도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앞으로 내실 보험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은 주계약을 조금 줄이는 방법.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을 생각해서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다만 밑에 있는 갱신형 특약들만 삭제를 하시고 비갱신형으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KB 닥터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실비의 형태로 유지하는 방법. 요렇게 세 가지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 추가로 비갱신형을 가입하셔야 그 처음에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장이 좀 꽉 차게 되는데요. 거기에 추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없는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특약, 그리고 각종 수술비에 대한 특약, 요렇게 구성을 하셔야 진짜로 내시는 보험료 이상의 어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지금의 형태는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내고 있지만 대부분 다 사망보험금 위주나 중대한 질병에 대한 위주이기 때문에 받으실 확률이 조금 너무 적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이러한 형태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서 건강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후에 감액 완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방송 이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예, 시청자님, 저희 방송 끝날 시간이 돼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이제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관련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호흡기 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